약 10억 년 후, 지구는 표면의 바다를 유지하기에 너무 뜨거워질 것이며, 이로 인해 모든 생명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집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탐험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지구의 가장 척박한 구석을 정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밀림을 헤쳐나가며 존재하지 않던 길을 만들고, 새로운 생물종을 발견하며 정글 한가운데에 안전한 서식지를 구축했습니다. 20세기 초, 모험가들은 단지 기본적인 장비만으로 영원한 얼음과 침묵의 땅, 남극 대륙을 탐험했습니다. 이 얼어붙은 황무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창의력과 적응력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야망은 지구의 가장 고립된 지역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 집과 같은 다른 곳이 존재할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화성을 인류의 우주 역사에서 다음 목적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환상에 불과했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며 우리가 갈 곳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티탄을 발견했습니다. 티탄은 지구와 매우 유사한 신비로운 천체로 우리의 두 번째 집을 찾는 희망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지구에서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왜 화성 식민하는 나쁜 생각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술 발전은 티탄으로 인간 정착민을 보내기에 충분할까요? 지구에는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땅, 숨 쉴 수 있는 산소, 마실 물, 편안한 온도, 그리고 모든 종류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우주의 다른 곳에서 이러한 조건을 찾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습니다. 화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질학적 기록에 따르면 화성은 한때 지구와 비슷했습니다. 화성에는 표면에 호수가 있었고 따뜻한 기후와 잠재적인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오늘날 화성은 전혀 과거와 다릅니다. 화성 식민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80°C 셀시어스인 생명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곳은 방사선이 너무 강해 화성의 땅을 밟을 때마다 당신을 피할 수 없는 끝으로 이끄는 먼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한 팀의 정착민들이 지구에서 로켓에 탑승하여 약 7개월 후에 화성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첫 번째 임무는 안전한 서식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절한 공기 압력, 산소 수준 및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밀폐된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 지역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하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내부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 예를 들어 채굴이나 농업을 위한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첫 번째 대규모 구조물이 건설될 안전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한 위치를 찾기 위해 화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큰 돔들이 미래 정착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제 중 하나는 강렬한 우주 방사선과 먼지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굴착기가 토양을 파내고 3D 프린터가 이를 물리적 구조물로 변환합니다. 인류는 매개 행성의 첫 주거지를 건설합니다. 건물은 지하로 확장되며 이들은 터널 시스템을 통해 다른 돔들과 연결됩니다. 이 시점에서 식민지는 더 이상 외부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지만 여전히 물, 산소 및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에 의존합니다. 식민지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식물 성장 방법을 개선하는 데 보냅니다. 이는 온도, 압력, 중력 또는 습도의 약간의 변동이라도 전체 수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집중을 요구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식민지는 전적으로 이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지질학자와 다른 과학자들은 주로 돔 밖에서 얼음 매장지를 찾기 위해 생활합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물, 광물, 땀, 심지어 소변까지도 재활용됩니다. 3D 프린터는 우주선 부품과 필수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지구에서의 배송은 너무 오래 걸리고 식민지는 기다릴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취약하며 실수할 여지가 없습니다. 식민지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생산은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화성의 모래 폭풍은 불규칙합니다. 한번 모래알이 대기로 올라가면 두꺼운 장막을 만들어 태양광 패널이 받을 수 있는 빛의 양을 차단하고 모래가 가라앉으면 패널을 덮습니다. 로봇은 태양 에너지 생성에 적절한 작동을 보장하지만 이들도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돔을 나가는 것은 지속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약 100배 얕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성에는 우리 행성보다 99% 적은 공기가 있으며
우주에서 온 많은 물체들이 불타지 않고 지면에 도달합니다. 또한 행성의 핵이 얼어붙어 있어 자기장이 없습니다. 우주 방사선과 태양 방사선은 지속적인 위협입니다. 각 우주복은 대기 중 태양 방사선의 임계 수준과 우주에서 오는 잠재적 위험을 표시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대기와 편안한 기후는 여러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의 극지방에 핵폭탄을 터뜨려 인위적으로 대기를 생성하고 지구 온도를 높이자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지구에서 필수적인 온실가스입니다. 화성에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존재하지만 지구 대기의 1% 정도의 밀도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 가스가 적습니다. 화성의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극지방의 얼음과 광물처럼 비대기성 저장소에 갇혀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행성의 대기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압은 우리 주변의 공기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지구의 해수면에서 대기압은 1기압으로 이는 매 평방센티미터당 1kg의 공기가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화성의 대기압은 약 6mB로 이는 대략 평방센티미터당 약 15g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합니다. 화성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하려면 이를 평방센티미터당 약 2500g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이는 현재 화성이 가진 이산화탄소보다 15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이는 공기가 충분하지 않은 풍선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극지방의 얼음을 녹여 수증기를 방출하는 것은 대기 중에 충분한 온실가스가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증기는 낮은 온도 때문에 다시 얼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핵탄두로 방출되는 방사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화성을 적어도 극지방 근처에서는 더 살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화성을 매력적인 행성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지구와의 상대적인 근접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달성한 모든 기술적 진보와 인류의 대부분의 자원을 그렇게 작은 가능성에 투자할 만큼 충분할까요? 우리의 우주적 야망에 더 적합한 세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타이탄은 토성 주위를 도는 얼음으로 덮인 위성으로 지구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타이탄이 미래의 인간 정착지로 더 적합할까요? 우리는 이미 지구에서 400km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우주 식민지를 건설했으며 그 승무원들은 자원 보충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화성의 가상 식민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탄은 이미 표면과 지하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원을 모으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가시니 탐사선은 토성에 도착하는데 거의 7년이 걸렸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잠재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약 50년 내에 우리의 진보는 인간 식민지 개척단을 토성계로 약 2년 만에 수송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78디그리 셀시어스인 타이탄의 황량한 지역 한가운데에서 용감한 식민지 개척자들이 그들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보다 5배 이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탄이 화성보다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는 대기입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지구보다 약 50% 더 두껍습니다. 이 요인 하나만으로도 이 위성을 테라포밍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하게 만듭니다. 밀도가 높은 대기는 온실 효과를 유발하기 쉬워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약 24디그리 셀시어스의 온도 상승만으로도 액체 메탄을 가스로 변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일련의 변화를 일으켜 메탄 액체의 비가 중지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며 위성 표면이 바다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로서는 식민지가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 음식, 산소 및 물은 지구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화성에서처럼 식민지 개척자들은 전문적으로 가열된 옷과 호흡기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압력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이탄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50% 높아 물속 15m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성에서는 대기압이 너무 낮아 압력복 없이 걷는 것은 거의 우주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와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폐가 파열되고 혈액을 포함한 체내의 모든 체액이 끓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운명입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적대적이지만 자원의 보고입니다. 예를 들어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은 탄화수소의 공장입니다. 탄화수소 중 하나인 프로필렌은 지구에서 플라스틱과 수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됩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물질들은 타이탄에서 내구성 있고 가벼운 구조 요소, 단열재, 도구 및 언젠가는 통신장치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요 건축 자원이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황혼 속에 사는 식민지이며 심지어 가장 밝은 날이 되어도 티탄은 여전히 흐린 대기로 감싸여 있어 달의 정착자들의 항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거주지를 설립하기 위해 돈과 같은 보호막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티탄은 자기장이 없지만 토성의 회전 자기장에 의해 보호되며 약 95%의 시간을 반지 행성의 보호 아래에서 보낸다. 티탄의 외계 세계를 탐험하면서 그것은 덜 이상의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래 언덕, 강, 호수, 바다가 있으며 매우 느리지만 티탄도 지구의 7해마다 계절 변화를 경험합니다. 달의 표면에 있는 액체는 물 대신 메탄과 에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구의 천연가스는 주로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티탄에는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 산소가 있다면 달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식민지는 메탄의 풍부함에 완벽한 용도를 찾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14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 생산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호수와 바다를 이용해 수력 발전을 하는 것처럼 토성의 달에서도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티탄에 충분한 메탄이 있어 그것으로 수십만 년 동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메탄은 복잡한 유기 화합물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메탄의 5%와 작은 양의 탄소 풍부 화합물을 제외한 티탄의 대기는 주로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들이 토성의 자기장에서 태양광과 고에너지 입자에 직면하면 수소와 탄소와 반응하여 복잡한 유기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한편 산소 생산 실험이 제어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티탄은 메탄의 풍부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티탄의 대기에 산소를 주입하는 아이디어는 폭발적인 반응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달이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산소 자체는 발화되지 않습니다. 폭발이나 지속적인 화재를 위해서는 연료원, 산화제인 산소, 점화원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티탄의 대기에 산소를 주입한다 해도 메탄과 반응하기 전에 얼어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산소 농도를 높이면 지구와 유사한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기 중의 메탄 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로 격리된 방에서 정착자들은 전해 분해라는 과정을 통해 물에서 산소를 추출합니다. 이것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메탄은 여전히 추진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달의 액체 메탄과 에탄 호수는 올바른 조건에서 보관되어 있으며 단순한 호스를 통해 펌핑하여 액체 탄화수소를 추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태우려면 정착자들은 티탄 표면에 단단한 얼음을 녹여 액체 산소를 생성합니다. 반응기는 이 얼음을 녹여 생성된 액체 산소와 수소를 저장합니다. 티탄의 차가운 온도를 이용합니다. 다행히 티탄은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에 얼어붙지 않은 지하해양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추출될 수 있습니다. 나사의 임무 목표에 따라 달의 해안은 잠수함에 의해 탐사됩니다. 첫 번째 외계 생명체는 거기 숨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 행성의 해저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빛도 없습니다. 호흡 가능한 공기를 확보한 후 식민지는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티탄의 대기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질소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작물의 비료 역할을 하는 중요한 화학 원소입니다. 태양에서 티탄까지 광선이 도달하는 데는 약 80분이 걸리며 여기서는 지구에서의 약 100배 어두운 조명만큼 받게 되지 않습니다. 티탄 표면에 더 많은 태양광을 집중시키기 위해 거대한 거울을 사용하는 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유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달이 태양이 아니라 토성 주위를 도는 이유입니다. 식민지는 인공 비천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합니다. 식민지가 고려하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텅스텐에 빛나는 굴을 만들고 그 온도를 우리 태양과 같은 온도로 높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물질과는 달리 이 금속은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것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그 형태를 원형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텅스텐이 기체였다면 그것은 간단히 우주로 흩어졌을 것이지만 구 형태의 액체로서 그것은 열과 빛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식민자들은 충분한 작업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티탄의 하루는 대략 지구의 15일입니다. 티탄을 주거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확실히 화성과 비교하면 이런 규모의 시도를 시도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위성이 아니며 유럽, 엔셀라두스 및 가탄 같은 다른 위성들도 있습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주제에 대한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다음에 또 뵙는 것을 잊지 마세요.